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폭 꽤나 가져가면서 그간의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나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 계좌가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방송 꼭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초반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방송 말미에는 쭉쭉 잘 가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 앞두고 있지만요. 오늘은 또 그 시간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까지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정말 끝까지 반드시 챙겨보셔야 한다라고 한 번 더 힘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만큼 오늘도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얻어 가시고 꿀팁까지 꼭꼭 채워 가시는 알찬 하루로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TV로 보시는 것과는 또 다르게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또 방송에 대해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이렇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방송 즐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서울경제TV도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이 힘차게 올라준 목요일에 종목을 더욱더 잘 보신 종잘기회계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오늘 예은 앵커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고 크죠. 왜냐하면 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고 오랜만에 매매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날입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고요. 종잘남, 종잘기획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장이 좋지 않아도 이용준 디렉터님 늘 종목 잘 보고 계셨는데 이렇게 장이 오르니까 더욱더 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방송도 이용준 디렉터님 함께 나아가시는 대로 쭉쭉 따라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오늘 방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간단하게 들어와 보실 수가 있고 시장 대응 함께 하는 게 이렇게나 간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문자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시장 대응 현명하게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시장 이겨나갈 수 있는,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랜만에 또 제 목소리가 밝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더 힘이 나는데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사실은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전에 강한 게 보통 오후에 밀리긴 하는데요. 오늘은 오전도 강했고 오후까지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완벽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빨간 넥타이가 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빨간 넥타이와
빨간 행커칩을 했는데 양봉룩으로 오늘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양봉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게 한계가 있어요. 러시아 핵 시위라는 우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제외가 된다면 앞으로 쭉 상승 이어갈 텐데 그래도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러시아 핵 무기 발사이 된다면 이것도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당일 매매로 큰 수익이 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토엔, WCP, 조일 알미늄 모두 다 수익 청산해가지고요. 당일 또는 어제 그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다 수익 청산해서 누적으로 18%가 넘는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러시아 핵무기 시위라는 그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악재에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재는 악재대로 호재는 호재대로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공략해서 필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코스닥은 3%가 넘게 올라서 700선을 회복했고 코스피는 1%, 코스닥은 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이건 좋은 징조이긴 하지만 종가는 1,402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황상 핵무기에 대한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냥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다이나믹 디자인이 2연상을 갖고요. 코디엠, EDGC, 스킨앤스킨이 갔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점상한가고 자회사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시고요. 그다음에 코디엠 보시면 삼성전자, 세메스 반도체 국산화 소식이 강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코디엠은 흐름도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장 저한테 마음에 들었던 재료가 EDGC입니다. EDGC가 지금 10월 6일 날 오늘 기사 또 그렇지만 9월 달에 똑같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코캐치 2 검사법에 대한 기대감인데 미세한 혈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굉장한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EDGC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공시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전환사채 공시도 확인하시고 바닥의 흐름, 기술적 분석도 해보시면 여러분께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종에 넣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스킨앤스킨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위생용품, 공조기, 공기청정기 사업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소액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내일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중에 저는 EDGC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브리핑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이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 앞으로 빨간 넥타이 자주 매셔야겠어요. 자, 그만큼 오늘 의상 선택과 함께 시장까지도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4종목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코디엠, EDGC, 스킨앤스킨 각각 어떤 이슈로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EDGC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어떤 종목이건 간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은 좋은 신호들이 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를 해주셨던 지난 와이드카드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 나타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어제와 다르게 오늘 새로 이름을 올린 빅텍 같은 종목도 있지만 새롭게 또 한 번 수익률을 경신한 종목이 3종목이나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조일 알미늄입니다. 9월 28일 공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 9.16%로 나오고 있죠.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고 비철금속 중에서도 알루미늄 관련주들 러시아 제재 이슈로 추가로 상승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9일 공개해 주셨던 현대약품도 보시죠. 자, 21.89% 상승폭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공개해 주셨던 데모도 만나보겠습니다. 13.93%. 오늘 새롭게 수익률을 경신해낸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번 상승폭 나타내주면서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종목들의 성적표를 더욱더 화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0월 4일 공개해 주셨던 뉴프렉스도 볼까요? 이 종목 역시 수익률 새롭게 경신해줬습니다. 7.62%.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폭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놀랍게 경이롭게 느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빅텍 0.06%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도 역시나 너무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수익률 표에서만 봐도 세 종목이 새롭게 수익률을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 거기다가 뉴프렉스, 빅텍까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볼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수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 정강 후약이 아니라 정강 후 강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드렸던 와이드카드 종목들은 큰 상승이 더 나왔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공략했던 오토엔, WCP 이런 종목들도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사실만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보다 더 디테일한 공략 지점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조일 알미늄을 시작으로 한번 복귀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바로 볼게요. 9월 28일 날 2,400원 이 빨간 선 있는 구간에서 와이드카드 종목을 드렸고요. 공략하자마자 어제는 밀리긴 했지만 어제는 밀리는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갔고요. 전량 매도를 했지만 아마 내일도 한 번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는 제가 와이드카드 종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값의 상승이고요. 중국이 지금 알루미늄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요오드 핵무기 확산에 대한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가지고 계셨다면 고가 대비해서 21%가 넘는 상승이 나와 있고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로 끝낼 게 아니라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뉴스는 제가 노란톡방에 실시간 아니면 다른 HTS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데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반대의 경향이죠. 핵무기에 대한 거는 전쟁의 지속화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의 종결인데 이상하게 핵무기도 가고 재건도 같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수급은 있기 때문에 데모를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드렸고 데모도 13%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달에 있을 메타의 컨퍼런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22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7% 넘는 상승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이었던 빅텍이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아침에 단기 종목들 공략 지점 잡아드리고요. 빅텍의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빅텍이 오늘 종가 부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황을 확인하실 때 지금 러시아 핵을 발사돼 버리면 그때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빅텍은 아직 확실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노란톡방에 공략했던 오토엔하고요. 오토엔도 보시면 최저점 분봉상 보면 제가 최저점에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통 단기 종목을 드릴 때 10시 이전에 매수와 매도를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게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TV만 보시는 분들은 좀 진짜일까 싶기도 하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봤던 게 WCP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들 좋게 보는데 신규 상장주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오늘 꿀팁 대방출해 드리겠습니다. 첫날 상장했던 시가, 종가, 중심값 이 세 개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WCP 같은 경우는 종가 첫날 봉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저점에서 공략해서 수익 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합산했던 18%가 넘는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 작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인데 박용환 님이 그때 박희순한테 매매 테스트를 받을 때 하루에 20%가 넘으면 너의 손가락을 자르지 않겠다 이랬는데 제가 박용환 님도 20%를 냈거든요. 저도 거의 근접한 수익을 내고 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이제 짚어드리면 시황을 모르고 종목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쟤는 종목 이야기만 하니까 시황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만 12시간이 넘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FOMC가 있고요. 금리 발표 자이언트 스텝 예상되니까 그때까지는 불확실성 그리고 러시아 핵도 불확실성 두 가지 악재가 지금 공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는 오늘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핵을 쏜다고 북극해로 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요. 또 전투기도
또 출항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재는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상승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빅텍의 호가창을 하루에 9시간 정도 뚫어지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노란톡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코스피 1%, 코스닥 3%가 상승했지만 하지만 악재가 사라진 시장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장중에 뉴스를 지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드신 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다 찾기 힘드시니까 노란톡방에 정리된 뉴스를 뽑아가지고 올려드리겠으니까요. 내일은 노란톡방에서 만나고 오늘은 시황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시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이드카드 종목 중에서는 조일알미늄, 데모, 뉴프렉스 새롭게 수익률 경신해줬고요. 자, 거기에 오늘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장중에 오토엔 그리고 WCP 이렇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는데 WCP는 특히 18% 영화 작전처럼 정말 화려한 수익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화에서 이 작전이라는 영화에서 박용하라는 배우가 18%가 아니라 20%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이용준이 아니라 이용한가요? 네. 자, 그런 만큼 오늘 방송에서도 또 와일드카드로 어떤 종목들 내어주시고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 주도주로서 매매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실제로 이런 수익률 표만 보고 부러워하시기보다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하 아니고요.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화려한 수익률 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캐스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때 그 지수 급락할 때 오를 수 있는 방산주가 있으면 방산주를 캐스팅하겠다 하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무래도 뭐 국제 정세가 좀 어지러운 만큼 방산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종목이라면 그 후보생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는 실적이 좋을 그런 후보생들 위주로 캐스팅 진행해 보겠다라는 캐스팅 기준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생 만나보면서 캐스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STX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동국제강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코스모화학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STX 후보생입니다. 2.97% 상승 나왔고요. 4,33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상품 종합 도매인데요. 주로 에너지 원료 같은 것들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동국제강도 보시죠. 4.48% 상승 나와줬고 11,6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제강업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코스모화학입니다. 6.25% 상승 나와줬고요. 23,8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이산화티타늄 생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2차 전지 그중에서도 폐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생입니다.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3위권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여기 방송 올 때까지는 캐스팅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철강주주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동국제강을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3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동국제강 후보생 시간의 흐름까지 함께 반영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안 좋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역배열인 종목들은 캐스팅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 종료된 이후에 봤더니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금강철강, 뭐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시간 흐름이 4%, 5% 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의 흐름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1등주는 될 수 없겠지만 내일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면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상 역배열이고요. 바닥이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인 21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750원까지는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동국제강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스팅은 동국제강을 했지만 내일 장 보시고요. 1등주인 철강주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국철강도 있고 금강철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잡아보시라는 의미로 캐스팅을 한 거니까 굳이 동국철강이 아니더라도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철강주의 대장주를 잡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철강주 캐스팅한 거고요. 하지만 항상 걱정되는 거는 지금 철강주의 흐름은 내일 오전에 나올 수 있지만요. 장중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수금은 만들어 놓고 방산주의 흐름 지켜보시면서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기 전만 해도 오늘 3위권에서는 캐스팅할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간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철강, 제강 관련주들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동국제강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철강 관련주들, 제강 관련주들 함께 크게 놓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동국제강을 캐스팅을 해주신 것이고요. 자, 시간상의 흐름을 볼 때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볼 때 차트상 역배열이고 동국제강이 1등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전 중에 철강주, 제강주들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STX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STX 같은 경우는 사실은 9월 26일 날 장중 상한가를 갔던 데가 니켈 광산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요.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본인 기준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를 수년을 봐온 결과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거래량 터지고 나오면 1차적으로 세력은 수익 털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STX가 특별한 재료가 없었거든요. 9월 26일 날 니켈에 대한 재료, 액화수에 대한 재료로 상한가를 간 이후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눌렸다가 어제 상승 나오고 오늘 윗꼬리 양봉이 달렸잖아요. 이게 보시면 윗꼬리 양봉인데 거래량까지 터졌다는 거는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을 다 털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져 있는 것처럼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출했다는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고 고점에서 세력이나 큰 손들은 다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단 하락이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내일 보십시오. 맞으면 앞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차트를 보시면 된다. 전제는 재료가 없다는 전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전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에 의해서 최근에 하락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21선 아래에 지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21선인 26,000원 선을 뚫어줘야 된다.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상단 매물대가 있는 코스모 화학은 가더라도 눌렸다 가든지 아니면 횡보하든지 아니면 한번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가더라도 큰 폭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도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만약 코스모 화학 좋게 보신 분 계시다면 21선 저항을 뚫은 다음에 26,000원 이후의 흐름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X와 코스모 화학이 캐스팅이 되지 못한 이유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서 물량이 출혈한 걸로 보인다 때문에 내일 시작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진다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 정답은 차트 그리고 오늘 일봉의 흐름에 있다라는 말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 화학 2차 전지 물론 시장에서 각광받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료는 좋습니다. 하지만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21선 돌파 여부 코스모화학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3위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시간 외의 흐름을 볼 때 동국제강 깜짝 캐스팅을 해주셨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3위권에서는 동국제강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위권 후보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롯데관광개발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아바코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아시아나항공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롯데관광개발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0.47% 상승 나왔고요. 1,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여행, 레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기획사의 아바코도 보시죠. 아바코 오늘 10.04% 굉장히 크게 상승 나와줬습니다. 13,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그리고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아시아나항공입니다. 3.11% 상승 나와줬고요. 11,6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네요. 주요 포지션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항공, 여객, 운송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3위권에서는 깜짝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2위권에서는 한 번에 좀 캐스팅 후보생이 보이던가요? 네, 2위권은 사실은 독보적으로 차트적으로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캐스팅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바코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아바코 후보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바코 제가 8월 26일 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기차들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전기차 엔진이 과열돼서 화재가 나면 이 불을 끌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전소가 될 때까지는 끌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열이 나오는데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양산을 과시하는데 이게 핵심이 세계 최초로 폭발 위험이 0%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나는 거 뉴스에 가끔씩 보시죠. 보면 순간적으로 고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전소될 때까지 불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아바코는 그 꿈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꿈의 기술인 세계 최초 폭발 위험이 제로인 전고체 2차 전지를 개발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휘발유값보다 저렴하고요. 다 좋은데 문제는 화재에 대한 위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바코가 개발한 2차 전지를 쓴다면 폭발 위험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상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아바코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10,000원에서 13,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30%는 오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맞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보십시오. 이 횡보 구간입니다. 13,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횡보 구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 2년 정도를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3,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이 선물이나 옵션이나 다른 게 주식은 재료가 있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재료하고 매도는 차트에 하는 건데 지금 세계 최초 폭발 위험 제로인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아바코가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흐름 내일부터 기대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아바코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사실 아바코를 제외하고 다른 두 개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 레저 이쪽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아바코가 한 번에 좀 눈에 띄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세계 최초로 폭발 위험이 0인 전고체 2차 전지 개발 기술 이전 이력이 부각되면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아무래도 화재에 좀 취약하다라는 인식이 또 있고 화재가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번진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연기관 차를 타고 계시던 분들이 전기차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저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에서 캐스팅에 탈락한 이 네.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다 이제 큰 회사는 맞는 건데요. 차트적으로 굉장히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관광 사업도 힘들어지고 여러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슈는 재료는 호재 기사는 있습니다. 일본 하늘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 호실적 전망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 앞으로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제주도의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오픈했고 그게 롯데관광개발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도 가끔 가는데 아트빌라스라는 굉장히 고가의 그 펜션
도 롯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종결되고 일본 여행들이 들어온다면 롯데 관광개발은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차트 보시면 지금 가장 제가 싫어하는 모양의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쭉쭉쭉 빠지면서 21선 아래에 있고요. 9월 30일 같은 경우는 1,500원을 신저점을 찍어줬거든요. 차트 좀 길게 보시면 롯데 관광개발 상장한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올해까지는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641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올해 지난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내년에 한번 흐름을 보시고 미리 들어가서 힘 빼지 말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은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10월 5일 날 어제 최저점을 찍어줬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회사가 우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자본 잠식 위기라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되는데 자본 잠식 위험이 있고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때도 대한항공도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올랐고 거기다가 환손실이 3,50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자본 잠식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악재로 신저가를 연일하락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할 수 없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역시 단연코 아바코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까지 상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물론 일본 여행, 무비자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제주와 일본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카지노 를 관련해서 또 실적적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고,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큰 위기는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짝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재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종목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공개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을 또 살펴보시거나 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시면서 더 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캐스팅까지 모두 진행이 됐고요. 자, 과연 1위권에는 어떤 후보생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미코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SFA 반도체, 외국인 기획사의 우진 후보생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미코 후보생입니다. 21.8% 오늘 큰 상승 나왔고요. 10,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미코 주요 포지션 반도체, LCD 장비 구성하는 부품 제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SFA 반도체입니다. 6.66% 상승 나와서 4,56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반도체 패키지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우진도 보시죠. 3.22% 상승 나왔고요. 9,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후보생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1위권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약하고 또 우진 같은 경우는 원전의 흐름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코를 2차 전지 관련주인 미코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미코 후보생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미코는 차트에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 보면 어제 상한가를 찍고요. 어제 이슈가 차세대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 추진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 있어요. 차트를 크게 보면 미코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를 찍어줬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에 비해서 5배 가량 터지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21%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봉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봉은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요. 오늘은 장대 양봉인데 윗꼬리가 몸통보다 작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주 작은 윗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자체의 재료가 어제보다 5배의 거래대금을 터뜨릴 정도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물론 지수가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차트를 크게 보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더 스페이스는 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 같은 경우는 내일 이 전고점 구간인 대략 11,000원 부근을 한번 뚫어준다면 추가 상승이 12,000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내일 지수도 양호하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붙는다는 전제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 핵에 대한 이슈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악재 이슈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 지수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믿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이럴 때는 하시다가 현금을 항상 비축해 놓다가 해지 개념으로 북핵이라든지 러시아 핵 이야기가 나오면 방산주로 들어가라고 지금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미코는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미코 먼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좋은 뉴스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어제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시고요. 만약에 11,0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12,000원까지도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물론 1위권에서 미코 후보생을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강한 재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물론 흐름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재료도 좋은 재료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 상황 함께 보시면서 어떤 섹터가 더 강하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권에서는 미코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는데 네. 자, 그렇다면 SFA 반도체 그리고 우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두 종목 다 회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수 하락에서 차트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를 봤더니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없는 데다가 차트도 지금 21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를 크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최근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오늘 21선을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뚫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내일 조금 밀린다면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SFA 반도체가 종목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섹터의 수급 자체가 반도체로 몰리지 않고요. 지수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큰 거고 우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원전 관련 이슈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달 또는 10월 말에 빈살만 왕세자의 레옴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문인데 여기가 보면 2027년인가요? 아시안게임 개최도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설하고요. 원전 공장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5G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전, 5G, 건축 관련주들, 중소형 건설주들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말 이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10월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밀리면서 우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분할로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신다면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이런 악재 속에서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레옴시티 이슈는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관련 내용도 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재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을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1,500원이 21선 돌파 위로 올라올 때 그때 분할로 차곡차곡 쌓아가신다면 우선 전고점인 14,000원까지는 스페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진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21선 위로 올라올 때 들어가라. 그리고 재료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선 미코가 캐스팅이 됐는데 캐스팅에서 탈락한 후보생들도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재료도 딱히 없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단연 추천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우진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그때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1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미코,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아바코, 3위권에서는 역시 기관기획사의 동국제강이 캐스팅이 됐는데 자, 또 유튜브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코와 아바코가 캐스팅된 걸 보고 코 특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유튜브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센스가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렇게 오늘 캐스팅된 코 특집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 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캐스팅 종목들 그리고 와이드카드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초반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와이드카드 캐스팅에 더해서 꿀팁까지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꿀팁이 공개될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앞서서 이미 네. 공개가 됐던 종목이네요. 네, 상한가 종목입니다. EDGC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꿀팁 공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이 얼마 이상 되면 디테일하게, 얼마가 안 되면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앵커님한테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EDGC를 한번 공시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식은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 즉 전환사채 CB에 대한 공시가 있는데요. 이 공시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다음에 공시 나올 때는 절대 두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공부하면서 공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노트 빼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먼저 EDGC라는 종목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10,000원 했던 종목이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80% 이상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상한가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한가 재료만 보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면적인 공시를 봤더니 좀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 보는 법을 여러분께 꿀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풀어드리면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다 베풀고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9월 달에 이미 나왔습니다. 9월 22일 날 유럽 종양학회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온코캐치2라는 이 기술을 EDGC에서 선보여가지고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 차트에는 9월 22일 날 오름폭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날이었을 텐데요. 근데 이게 한 달 또는 보름이 지난 오늘 똑같은 기사를 내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저도 오늘 기사인 줄 알고 오늘 상한가 간 줄 알았더니 9월 22일 날 이미 나왔던 기사를 오늘 내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거래량을 크게 터지지 않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공시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배운다 생각하세요. 2021년 11월 29일 날 EDGC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서 8회차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시에 보셔야 될 게 먼저 100억이라는 운영자금을 100억을 전환사채 발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실 게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어떤 전문가들 공시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적으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 그걸 빌려줬는데 그걸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받아서 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받으려면 이자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앵커님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때 1년 후에 갚을게 했지만 100만 원 원금만 받겠습니까? 이자를 받겠습니까? 이자를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네. 하지만 이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이자율을 받지 않고 100억을 빌려준 거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회사 지금 발행권자가 한투한화인데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그 가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환가격이 3,562원으로 주식으로 받겠다 했는데 지금 오늘자 EDGC 가격이 2,300원입니다. 주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3,500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2,000원을 받는다면 손해가 막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전환 공시에 리픽싱이라는 전환사채 조정이라는 또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환사채 조정가액을 조정을 했더니 마지막 조정가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94원으로 주식으로 받겠다. 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지니까 발행권자가 손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으로 3,000원을 받으려 했던데 2,000원으로 주식으로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종가는 2,305원이고요. 이 전환사채 조정가액은 2,494원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맞췄는데 우리가 1년이나 돈을 100억을 빌려줬는데 본전에서 받아가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십시오. 2,494원이 지금 전환가액 조정가액입니다. 94원.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위로는 많이 올라와줘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그때 주식으로 추가 상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청구하냐 봤더니 지금이 10월인데요. 청구 기간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청구합니다.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한 번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2월 달 될 때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2,494원은 넘겨서 주가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흐름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매매하셔도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샘플로 가스텔 바작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방송 입봉하고 3월 달인가 머니트렌드에서 골프 관련주 가스텔 바작 보면서 이때 말씀드리고 1,700원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전환사채 조정가액이 1,700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십시오. 크게 가진 못했지만 12,7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텔 바작도 전환사채 조정가액에 의한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고요. EDGC도 앞으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상한가가 앞으로의 상승을 전환사채에 따른 상승을 시작하는 기준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공시에 대한 이해, 전환사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매매법을 부자 매매라고 합니다. 큰 돈을 들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공시에 따른 매매를 오늘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픽싱 가격이 2,494원인 EDGC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EDGC 공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급등 나오면 유용준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공략 지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거기다가 꿀팁까지 함께 얹어서 공개된 오늘의 종목은 EDGC였습니다. 자, 유럽 종양학회에서 진단기술 발표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공시에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늘 공시도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자, 핵심은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전환가액이 더 높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주신 건데요. 자, 이 종목 부자 매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종목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에 더해서 오늘의 꿀팁까지도 함께 선사가 됐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사실 오늘 방송 시간에 EDGC에 네. 굉장히 또 집중을 네.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방송이 끝나고 네. 이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살짝 빠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방송 네. 끝나고 제 유튜브에서 8시 50분에 무료 공개 방송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대로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EDGC 내용하고요. 카스텔 바작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공시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배트맨 일부 방송이 끝나고 8시 50분부터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시작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똑같이 실시간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내일도 무료 공개 방송 또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부터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자,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꿀팁까지 공개가 됐던 알찬 방송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